본격 바이크 리뷰 채널 삼촌의대생. 지금 보시다시피 강릉 정동진 해맞이구역 선크루즈 리조트 뒤에 있는 바다에 왔는데, 여기는 제가 학교 공부할 때도 이게 좀 뭔가 좀 답답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오면은 이게 아늑한 바다라서 자주 오는데, 그 바다를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그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바이크가 총 두 대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원래 속초인데 지금 강릉에 있어서 뭐 속초 강릉 왔다 갔다 하거나 좀 쏘고 싶을 때 타는 그 S1000 GT 하나가 있고, 학교에서 마실로 다닐 때 쓰는 그 혼다 C125 두 개가 있는데, 그 S1000 GT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래도 지금 거의 3000km 4000km 탔고 나름 몰아붙여 봤는데, 그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전에 타던 바이크가 그 야마하 R6랑 그 베스파에서 GTS 300인데, 베스파 GTS 300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탔는데, 야마하 R6는 뭐 허구한나 배터리 방전되고 그래가지고 그 둘을 하나로 좀 합쳐서 똘똘 놈 하나로 가져보자 해가지고 S1000 GT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 매뉴얼 바이크여야 되고, 최고 속도가 원래 200은 훨씬 넘게 나와야 되고, 출력도 한 150마력 나왔으면 좋겠고, 특히 뒤에 패니어 케이스랑 탑 케이스를 달아도 이상하지 않을 디자인. 그래서 사실 돈이 정말 많았다면 R1250 RT를 사고 싶었는데, 그거보다 거의 1000만원 가량 저렴하기 때 나왔기 때문에 스즈키 S1000 GT를 샀고, 이걸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또 너무 좀 벅찬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서브로 혼다 커브 C125를 사게 됐는데, 그 뭐 두 개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스즈키는 제가 처음 타는 브랜드인데, 정말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 이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탈 것 같아요. 제가 죽거나 바이크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때까지는 계속 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만족도가 높고, 정말 그 뭐 속초에서 서울을 가거나 중장거리 투어할 때 이만한 게 없습니다. 네, 리뷰를 그 장점과 단점 그리고 총평으로 나눠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가격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비가 정말 혜자스럽습니다. 제가 살 때는 무슨 36개월 무이자 할부도 되고, 패니어 케이스, 사이드 페이스도 50% 할인된 가격으로 달고 해가지고 다 해서 2000 초반, 2300, 2300 그 정도로 이거를 다 했는데, 그 정도 가격에 그 K5 저 슈퍼 스포츠에서 그 물려받은 엔진에다가 150마력의 아주 강력한 엔진과 최고 속도, 그리고 저 케이스를 달아도 전혀 투박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멋있는 그런 게 아주 패키징이 되게 잘 돼서, 가장 큰 장점으로는 그 가성비를 들고 싶어요. 예,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 배기음인데, 이 순정 상태로도 어, 정말 이 정도면 됐다, 오히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지금 2024년을 사는 우리로서 최신 바이크가 뭐 유로 5다, 5 플러스다 해서 점점 이렇게 소리도 먹먹해지고 라이더들의 마음도 먹먹해지고, 그런 와중에 순정으로 또 머플러 형상도 굉장히 예쁩니다. 무슨 뭐 도시락통 같이 무슨 큰 거 대포월 같은 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모노 스윙함이었으면 정말 예뻤을 것 같아요. 그럼 가격도 올랐겠지만. 그래서 순정 상태로도 이 배기 음도 그 막 아주 그 제가 옛날에 썼던 R6처럼 막 하이 피치의 그런 톤은 아니지만, 걸걸한 느낌의 그 음량도 충분히 크고, 이게 부족하다 싶을 사람은 약간 성이 민씨가 아닐까 싶어요. 그 민폐남, 민폐녀라고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튜닝이 필요 없는 머플러, 배기음, 보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좋고. 그 다음 장점으로는, 보통 제가 옛날에 타던 야마하 R6도 그렇고 뒤에 팬더가 이 부분이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흉측하게 튀어나와가지고, 저거 팬더리스 킷을 하려고 뭐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라이테크 이런 걸 사서 튜닝을 하곤 했는데, 순정으로 나오는 뒤에 팬더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뭐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나왔고, 뒤에서 봤을 때 사이드 케이스와 또 잘 어울리죠. 그러면은 장점에 이어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일단 두 개 사이드 케이스가 일단은
딸려오는 게 아니고 이것도 돈 주고 사는 거라는 게 첫 번째 단점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말이 안 되는 마이크인데 마치 붕어빵에 붕어빵은 안 주고 안고만 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 부분을 같이 묶어서 좀 더 싸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이드 케이스의 형상이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그 사람이 발을 타는 여기 텐덤 스텝도 이렇게 절도 있는 동작으로 폈다 접히고가 되는데, 사람이 타다 보니까 이 부분이 평평하게 돼 있는데 너무 그 공기 역학적으로 좀 불리하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만 타면은 벌레 시체가 엄청나게 달라붙고 그 고속으로 갈수록 좀 불안정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이 부분을 좀 유선형으로 예쁘게 바람을 가르도록 순정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언급하는 건데 여기 키를 꽂은 그 박스 키를 뽑으려면은 반드시 얘를 락을 걸어야 됩니다. 언락 상태에서는 키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 영어로 이게 fault proof라 그래서 그 저 실수를 방지할 수 있죠. 이게 반드시 락을 해야지만 키를 뽑을 수 있으니까 뒤에 키를 꽂고 달리거나 뭐 그런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최악의 경우 뭐 키를 안에 넣고 잠가 버린다거나 그런 일을 방지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 투어 도중에 뒤에 있는 뭔가를 꺼내려고 할 때 반드시 여기 키홀에서 키를 뽑아서 그 엔진을 끄고 이거를 열어야 된다는 점이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싫으면은 뭐 키를 두 개를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좀 만만치 않죠. 그러기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탑박스는 제가 순정품이 아니고 샤드에서 나온 SH58X라고, 이거는 S1000 GT 타는 사람들은 다 아마 이 탑박스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잘 어울립니다. 순정이라고 할 정도. 칼라만 이제 맞춰줬으면은 거의 순정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사이드박스 두 개로는 좀 부족합니다. 이게 GT라는 컨셉으로 나왔는데 한쪽에는 헬멧이랑 장갑 넣고 한쪽에는 뭐 옷이나 뭐 물 이런 거 넣고 나면은 이 차를 사실 저는 뭐 마트를 가서 뭐 장을 보거나 그럴 용도로도 쓰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굉장히 좀 부족한 게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탑박스를 달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을 좀 스즈키에서 순정으로 탑박스를 좀 더 예쁘고 컬러도 맞게끔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보시면은 탑박스가 좀 약간 껑충하죠. 저 뒤에 손잡이, 텐덤자형 손잡이 이 부분을 살리느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야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야매로 그 저 손잡이를 없애버리고 더 낮추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순정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조금 껑충한 느낌은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사이드백이 이 차 오토바이 잘 녹아드는 거에 비해서 사이드 박스가 좀 껑충한 느낌은 있고, 색깔도 만약에 올 블랙이었으면은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됐을 것 같은데 이게 파란색에 위에가 검은색이니까 그 부분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탑박스를 스즈키에서 뭐 그 같이 묶어서 팔지 않던 그건 상관 안 하니까 순정으로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에 오토바이 사면서 사이드랑 탑박스를 같이, 이게 저는 제가 달았거든요. 그 탑박스를. 근데 그런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달려서 순정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점으로는 시트 밑에 유격이 단차가 좀 심하게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저 리어 시트 밑에 제가 물병을 샀을 때 이렇게 묻기 위한 틈이 있는데 안에가 이렇게 훤히 제 눈으로는 좀 보이는데 카메라로는 잘 보이지 모르겠는데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단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트 단차가 좀 심하다, 이런 거 좀 못 견디시는 분들은 따로 웨더 스트랩 같은 거를 달거나 해야 될 것 같고, 또 스즈키가 제가 타는 혼다에 비해서 굉장히 인체공학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변속기 레버도 제 발이 265거든요. 근데 여기 스텝을 딱 그 발 아치 거기가 얹고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시프트 레버가 조금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탈 때 이렇게 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딱 정중앙에 놓고 있을 때 가끔씩 헛발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서양인처럼 발이 큰 사람은 이게 잘 걸리겠지만 가끔씩 타다 보면은 이 정도에서 이렇게 헛발질 하게 되면 이게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거를 시프트 레버의 이 고무 뭉치를 좀 더 동양인 체격에 맞게끔 좀 더 내 쪽으로 당겼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비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다고 느낀 부분은 이거 뭐라 그러죠? 윙커? 사이드 인디케이터인데 이 부분이 그 자꾸 혼다와 비교하게 되는데 혼다의 경우는 정말 타다 보면은 눈 감고 해도 그 위치에 있는데 얘는 살짝 위에 있어요. 이게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한 이쯤에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이게 위에 있어가지고 혼다를 타다 보면 정말 눈 감고 해도 이게 사이드가 다 들어가는데 스즈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좀 손이 더 크고 체격이 좋은 유럽 사람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 약간 이거를 의식하고 좀 더 위로 해서 방향 지등을 넣어야 된다는 점이 좀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또 말씀드릴 단점이 이 빵빵 크락션이 너무 작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C125는 정말 순정인데도 엄청 소리가 큰데 S1000 GT는 이 덩치에 비해서 클락슨 소리가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작아서 이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클러치 레버 간격도 이게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여성분이나 손이 작으신 분이 타기에는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바이크 자체가 좀 키가 크고 덩치가 우람한 유럽인이나 서양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제작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적응하다 보면은 탈만하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비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다 생각하는 거는 이 비상등 깜빡이의 그 작동 방식인데 정말 총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에는 지금 스즈키의 기본 설정으로는 이 상태가 비상등이 꺼진 거고 비상등을 켜려면은 이렇게 당겨야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스즈키 상태가 아니고 이 상태가 비상등이 꺼진 거고 이렇게 해야 비상등이 켜진 게 돼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시다. 정말 앞에 갑자기 누가 급정거를 해서 후방 추돌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달리고 있겠죠. 우리는 스로틀을 이렇게 잡지 않잖아요. 스로틀을 이런 식으로 잡지. 이 상황에서 손이 진짜 뭐 체형만처럼 엄청 크지 않은 상에는 이거 좀 힘듭니다. 그냥 이게 기본 상태고 응급일 때는 이게 맞습니다. 제가 앞만 봐도 인체공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잡잖아요. 그거를. 근데 여기서 정말 응급을 다투는 정말 총각을 다투는 그 상황에 얘가 스로틀 풀고 이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당겨야 비상등이 켜지는 거는 이거 명백한 오류라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비상등이 꺼진 상태고 정말 응급일 때는 일단 밀어서 응급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점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단점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냥 이 바이크 종특이라고 할 수 있는 거면은 그 지금 있는 윈드스크린이 순정이 아니고 따로 돈을 내고 산 투어링 순정 스크린인데 방풍 성능이 전혀 좋지 않습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방풍 성능이 좋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사이드 미러가 그 사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따로 여기 볼록 거울로 바꾸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사이드 미러 사각지대가 좀 많이 큰데 이거는 좀 적응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는 그 사이드 미러를 튜닝을 하지 않은 이유가 그냥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게 아니고 실리콘을 덕지덕지 바르고 그 위에다가 볼록 거울을 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제거했을 때 흔적이 남는다는 점, 그리고 볼록 거울이다 보니까 조금만 치게 되면은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안 했는데 사각지대가 많은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해요, 사각지대가. 그리고 제가 그 튜닝을 하나 한 게 있는데 이거 바이탈에서 나온 국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런 식으로 안 생기고 무슨 면봉처럼 띡 튀어나온 거는 제가 보기가 싫어가지고 이걸로 했는데
한 번 제가 이 차를 받고 나서 아직 감이 잘 안 와가지고 저속에서 매뉴버 하다가 한번 우궁한 적이 있는데 잘 막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밸런서도 멀쩡하고 까진 부분이 여기에 살짝 까졌고, 머플러 끝 이쪽 살짝 까졌고, 사이드백에 여기 살짝 까져서 바이탈에서 나온 S전 GT용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를 희생 대신 제공 방지, 뭐 이게 생긴 것도 공기 역학적으로 잘 바이크와 녹아들고 정말 제 역할을 다 잘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었으면은 카우를 갈아야 되고 여기 사이드 미러도 갈아야 되고 핸들 밸런서도 갈아야 됐을 텐데, 이게 그래도 한 50만 원 정도 했는데 카울 값이 스즈키가 비싸다고 합니다. 돈값은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사게 되면은 꼭 바이탈 이게 아니더라도 이거를 프레임 슬라이더라 그러던가요? 프로텍터라 그러던가? 이거 하나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즈키가 대리점 사장님 말씀으로는 카울링 이게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S전 GT에 대한 종평은 여러분들도 안구 정화하시라고 바닷가 보면서 해보도록 하는데, 지금 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아까는 외장 마이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이폰으로 해서 일단 가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가격도 훌륭하고 물론 탑박스랑 사이드박스를 따로 사야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독일 같은 스펙의 독일제에 비해서 거의 앞에 자릿수가 1,000만 원 가까이 싸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사골 엔진이라고 욕먹기도 하지만 그만큼 안정성이나 내구도나 성능이 충분히 좋은 K5 엔진, 유로 5임에도 전혀 부족함 없는 배기음과 사운드, 엔진 소리도 훌륭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안 좋은 점은 약간 좀 투박하다. 여러 가지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큰 체구의 서양 사람들 위주로 디자인되다 보니까 이렇게 동양인들이 하기에는 좀 비인체공학적인 부분이 몇 가지 보이고, 또 핸들이 앞에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핸들 털리지 말라고 다는 핸들 밸런서라 그러나요? 그게 필요 없을 정도로 처음에 바이크를 받아봤을 때는 뭔가가 잘못 망가졌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앞에 조향하는데 힘이 저속에서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 정도로 핸들이 엄청 무겁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고속 코너링 중에서는 핸들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피 뱅킹을 들어갔다가 요철을 밟는다 그래도 핸들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정도로 앞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부분은 저속에서는 끌바를 할 때는 바이크를 밀면서 핸들을 조작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게 근육 운동이 될 정도로 완전히 바이크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티어링을 락스락으로 이렇게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여성분들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남자분들도 힘이 이거 꽤 운동이 되겠다 싶을 정도로 힘이 들어가서 저속에서 이게 매뉴버 하기가 힘들다, 그런 단점도 있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즈키라는 브랜드를 처음 타보는 건데 굉장히 만족스럽고, 앞으로 스즈키에서 나온 바이크도 아마 기회가 된다면 살 것 같아요. 지금 하야부사 굉장히 좀 뽐뿌가 오고 있긴 한데, 아무튼 2023년식 S전 GT의 장점과 단점 총평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은 정말 패키징이 잘 됐고, 가격도 훌륭하고, 성능도 나무랄 데 없고, 내구성도 좋고, 하지만 그 마지막 1% 디테일이 조금 아쉬운 그런 바이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를 본인의 노력과 근성으로 채울 수 있으면은 정말 BMW R1250 RT가 부럽지 않은 정도로 완성도 높은 투어링 바이크, 고속 투어링 바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땡겨보기가 250까지는 나가는데 그 이상은 제가 실력이 없어 못 땡겨봤고, 나가는 것도 잘 나가고 브레이크도 브렘보
좀 이게 핫바리 브렘보긴 하지만 잘 서고 턴도 잘 나름 잘 돌고 대신 저속에서는 좀 힘들지만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추천 만약에 제 친구가 바이크를 산다 그러면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S1000GT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바이크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R1250RT에서 부러운 건 딱 하나 있어요.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사제로 제가 지금 보스에서 나온 스피커를 달면은 고속에서도 잘 들릴 정도로 들리는데 그게 R1250RT만큼 소리가 크지도 않고 미관상 좋지도 않기 때문에 그 스테레오 시스템이 없다는 점, 그 점 하나는 좀 1250RT 그리고 브랜드 배지, BMW 배지 그 부분에서 좀 밀린다는 거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